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 강릉시가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지자체와 기관에서 십시일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자체 부담으로 16톤급 급수차 11대를 동원해 150km를 달려와 급수를 지원했고 강릉 소방서는 임시 저수조까지 설치해 소방용수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소방서 마당에 지름 6m가량의 주황색 임시 저수조가 설치됐고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 차량이 달려와 물을 가득 싣습니다. 물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강릉 소방서에는 임시 저수조까지 설치됐습니다. 급수차로 자연용수를 확보해 강릉 소방서에 있는 임시 저수조에 담고 소방용수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생활용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소화전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강릉 소방서를 포함해 4곳의 안전센터에 모두 100톤가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 6개가 설치됐습니다. 물 부족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소화용수를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자연수를 이용해서 지금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해놓고 물을 가득 실은 급수차가 줄지어 강릉시 홍제동 정수장으로 들어섭니다. 도착한 급수차들은 담아온 물을 남김없이 정수장에 쏟아붓습니다. 춘천시가 강릉시를 돕기 위해 16톤급 급수차 11대에 물을 가득 담고 150km를 달려온 겁니다. 이렇게 지원한 정화된 물은 176톤, 2리터 생수 3,000병도 함께 지원됐는데 급수차와 생수 구입 비용 모두 춘천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재해구호협회,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아리수본부, 원주시와 속초시까지 생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춘천시에서 산수차를 직접 임대하셔가지고 166톤 저희가 이제 응원급수를 정수장에 이제 보았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병물이라든가 어떤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있으셔가지고 강릉의 주 치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까지 떨어져 15% 붕괴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가뭄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킨 상황에서 각계의 도움과 물 절약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2학기 학사 일정을 시작한 각급 학교의 교육 현장도 극한 가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급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물 절약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 급식을 위해 조리실이 한창 분주합니다. 강릉 지역 제한급수로 학교의 급수 밸브도 50% 수준으로 조절됐지만 급식 제공은 아직 원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뭄이 계속 심해지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강릉시와 협의해 2학기 운영을 최우선으로 하고 단축 수업이나 휴업 등은 가급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 절약을 위해 각급 학교에 설치한 정수기 가동을 멈추고 대신 도교육청 예비비를 지원해 생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식판 설거지 등을 원주 등 다른 지역 업체가 맡아서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합니다. 밥을 하는 건 괜찮은데 세척, 식판 세척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해서 식판을 원주에 있는 업체랑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답니다. 75% 제한급수, 단수 상황까지 대비해 대체급식 방안도 검토 중인데 60곳이 넘는 학교에 대규모 도시락 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없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등 생활용수는 대부분 물탱크로 사용하는데 상황이 심해지면 소방차 등 급수 지원을 받고 임시 화장실 등의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학기 개강을 맞은 강릉 지역 대학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아 급수 대책 마련과 물 절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지하수와 상수도 사용 비율이 반반 정도이지만 물 절약을 위해 캠퍼스 전체에 50% 제한 급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교 분수시설 3곳은 가동을 전부 멈췄고 70주년을 맞아 준비한 2학기 축제 행사도 조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학교 대학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시에도 원래는 오토밤 행사를 계획했다가 레이저 쇼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행사도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 개강하는 강릉 원주대도 부문별 물절약 대책과 상황별 급수 지원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매일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는 극한 가뭄 속에서 2학기를 맞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선 밤새 비가 내리긴 했지만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혀주기 위해 일부 편의점이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강원도가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아직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등록된 춘천의 한 편의점.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하지만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고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 쉼터라는 제도를 많이 알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편의점 쉼터를 가봤습니다. 이곳 역시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인데요. 쉼터를 알리는 안내판조차 없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물건 안 사고 계속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품을 구입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편의점 대부분은 공간이 협소해 실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이렇게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별도의 휴게 공간도 잠시 앉을 수 있는 의자도 하나 없습니다. 일단은 공간이겠죠. 갔을 때 또 구매하시는 분들하고 겹치거나 그랬을 때는 불편하니까 저는 공간 확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점들은 좋은 취지로 공간을 제공하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굳이 에어컨이 트는 게 필요하지 않은 점포들도 많거든요. 전기료를 일부 지원해 주시는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민간 시설과 협력해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에는 일부 마트도 포함되는데 이곳에도 쉼터 안내판은 없습니다. 저희는 쉼터가 따로 없어요. 마트 직원들이 모르는 무더위 쉼터, 시민들도 알 리가 없습니다. 무더위 쉼터 안내 표지판을 이번 주까지 또 전부 부착을 할 예정이고요. 점검도 하고 또 홍보도 할 계획이 있고요. 편의점 무더위 쉼터는 강원도에만 706곳.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지나고서야 문을 열었지만 아직도 준비가 미흡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불온 일반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불온 IC 개설 사업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불온 IC가 개설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기업 유치에 속도가 붙고 아직 후보지 상태인 불온 국가산업단지 착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과 강릉을 잇는 영동고속도로에 불온 IC가 생깁니다. 인천을 기점으로 105.8km 지점, 여주 IC와 문막 IC 사이입니다. 지난 2023년 말 원주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불온 IC 개설을 위한 협약을 맺은 지 1년 8개월 만에 기본 설계가 마무리돼 실시 설계안이 공개됐습니다. 불온 IC는 불온 일반 산업단지 입구에 들어서며 교량과 회차로 접속도로 1.2km 구간 개량 공사 등이 진행됩니다. 예상 사업비만 441억 원, 2028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죠. 거기서 우선 서울이 가깝고 또 인구 증가를 조금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불온이 또 문화 도시를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일궈온 삶의 터전이 너무 많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부터 불온 IC 위치를 바꿔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면을 위해서 그렇죠. 하면 차라리 후보리 쪽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있다고 판단해요. 90%가 확정적인 거에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원주시는 불온 일반 산업단지, 나아가 아직 후보지 상태인 불온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환경 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등을 진행해 내년 하반기 보상과 착공에 나설 방침입니다. 불온 일반 산업단지가 분양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 남부권의 수도권 도시로서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다만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비용은 개설을 요구한 원인자가 모두 부담하는 게 원칙이어서 최소 4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전액을 원주시가 책임지는 건 큰 부담입니다. 사업 주관사가 바뀌며 착공식만 수차례 했던 불온 산업단지의 현재 분양률은 7월 말 기준 60%. 최근 방산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불온 IC 개통에 따른 지역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춘천 서면과 중도를 잇는 서면대교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가 계약 방식을 바꿉니다. 강원도는 총 사업비 31억 원을 증액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한 결과 단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해 단독 입찰업체와 수의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기본 설계에 들어간 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면대교가 건설되면 서면에서 춘천 도심까지의 차량 이동 거리가 9.7km에서 3.6km로 줄어들고 이동 시간도 17분에서 7분으로 단축됩니다. 철도공단이 폐철도 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상시 민간 공모제를 도입했습니다. 공단은 원주 옛 신림역 주변 5만 제곱미터와 삼척 초곡 정차장 3만 5천 제곱미터를 비롯해 전국의 폐철도 부지 7곳을 민간 제한 상시 공모지로 결정하고 기간 제한 없이 제안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선정되면 사업자와 공단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공단은 지난 3월 사업 재공모를 했던 원주 간현 판대부지 24만 제곱미터에 대해선 접수된 제안서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을 선정한 가운데 강원도 내 대학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를 심의해 24개 대학을 선정했는데 강원도는 도내 신청대학이 없어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부족을 예상하고 안정적으로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을 교육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춘천시와 홍천군이 어르신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버스카드 호환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두 지자체는 지난 3월 공동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14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춘천 홍천 간 어르신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시스템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 안에 두 지역 간 버스카드 호환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태백시가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방 공무원 15명을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일반 기계 4명과 일반 전기 4명, 자원 1명 등입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